결혼 생활 6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귀한 아이를 갖게 된 한 씨 부부. 고생한 아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었던 한 씨는 아주 비싼 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리원에서의 이주는 수수했던 아내를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비교적 경제 수준이 높은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내의 눈도 높아졌는지 출산 전 물려받았던 육아용품은 죄다 버리고 모든 걸 명품으로만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벌써부터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며 한 씨를 닥달한다는데요.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 이들 부부의 거리는 다시 좁혀질 수 있을까요? 자, 뭐 요즘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사실상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데 먼저 자세한 얘기 좀 시작해 보죠. 들어보죠. 네, 일단 이들 부부는 현재 30대 중후반이고요. 이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바로 아이를 원해왔는데 이 아이가 쉽게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2년 동안 시험관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점 기력을 잃고 힘들어하니까 이 한 씨는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아내가 아이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결혼 6년 만에 결국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 고비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도 아이도 잘 버텨줬고요.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남편 이 한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죠. 모든 남편이면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제 경제 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내는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한 씨는 평균적인 월급을 좀 받았습니다. 또 대출 등 뭐 고정 나가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너무 다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못 해줬던 게 사실이고 또 아내가 결국은 이 중고 용품 같은 걸 쓰면서 좀 많이 아꼈고요. 그래서 이 한 씨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사실 고맙기도 했지만 또 스스로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 용품을 중고 거래로 사는 것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 용품 같은 경우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한테 뭐 물려받거나 그렇죠. 이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중고 거래, 당근 같은 걸로 이걸 막 그 아이 용품을 사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이 한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우리가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산후조리원 단계서부터 뭔가 이제 남편 한 씨 입장에서는 진짜 통 크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씨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아내가 미안하니까 아마 임신한 후에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습니까? 애 낳은 뒤에 가는데 아마 그 산후조리원은 좋은 곳으로 좀 보냈던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본인이 이제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비싸고 유명하다는 산후조리원을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비싸고 좋은 데니까 거기 산후조리래 했더니 아내가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뭐해? 왜 그런데 비싼 곳으로 가냐? 괜찮다면서 한 씨를 말렸는데 한 씨가 계속 얘기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비싸고 유명한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됩니다. 소장님 근데 저는 솔직히 산후조리원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뭐 비싸고 고급인 데는 뭐 어떤 게 있나요, 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래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 고급 산후조리원은 없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럭셔리 산후조리원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분들도 그런 뭐 굉장히 초호화 산후조리원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 우리가 뉴스로 들을 만한 그런 조리원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흔히 얘기하는 참 좋은 조리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리원이 그 비용값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바람도 든다, 뭐 풍도 든다, 관절도 상한다. 근데 굉장히 그 뭐 식단 관리라든가 건강 관리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 아이 모유 먹이는 방법, 뭐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치하는 건 문제지만 이렇게 남편이 용돈을 모아서 아내를 고급 그런 산후조리원에 보낸 것은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급 산후조리원에 정말 큰 맘 먹고 아내를 보냈던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달의 시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내는 처음에는 가기 전엔 한 씨를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조리원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명 그 조리원 동기 모임도 만들게 됩니다. 이 아이 개월수가 비슷한 엄마들끼리 전부 모여 있으니까 이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여기가 고급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요. 비교적 좀 경제 수준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부부 모두가 뭐 전문직이라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다거나 집안이 너무 좋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정보들도 다 뭐 고급 용품, 비싼 사교육 이런 얘기들 위주였던 겁니다. 한 씨는 이런 얘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점점 부담을 느꼈지만요.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거의 동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이 용품도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얻어 쓰거나 당근 같은 걸로 막 중고로 사거나 이렇게 하던 아내가 저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그 동기 엄마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눈높이가 확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매해뒀던 중고용품 싹 다 버리고요. 버렸어요? 예, 새 거를 삽니다. 카시트, 뭐 유모차, 의자 사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아이한테 명품 옷까지 지금 사주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아이 옷 뭐 명품 좋지만 금방 크잖아요. 별로 예, 입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 잠깐으로 해서 비싼 옷을 지금 구매하고요. 그 이후에 좀 뭐 하겠습니까? SNS도 올려요. SNS 올려가지고 자랑도 하고 결국은 한 번 입고 다시는 안 입고 또 사 입고 SNS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 그 부자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그냥 자제하고 싶더라도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그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친구 그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막 그거 찍어서 올리면 이거 좀 미쳐. 왜 내가 애를 낳아본 것 같죠? 근데?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예. 자 팀장님, 근데 일단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모두 인출해가지고 아이한테 모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니까 양갓집에서 그 선물 사라든지 쓰라고 현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돈을 다 아이의 용품 사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씨가 말하기를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좀 적당히 해라 자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럼 우리 아기만 시장에서 산 싼 옷만 입히면 돼? 남들은 어떻게 보겠어? 다른 사람들은 비싼 옷 입고 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만 주눅 들으면 안 되잖아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이 좀 결정탑니다. 너는 우리 딸이 벌써부터 비교당하면 좋겠어. 이 비교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인 거죠. 당신 우리 딸이 비교당하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좋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아까 그 구씨 막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제 저희가 이 글로벌 픽에서 꼬마 여자아이한테 정말 명품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도배를 한 그런 외신 영상을 봤는데 진짜 그런가요? 저는 이거 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 주제는 정말 제가 하룻밤 정도를 새라고 해도 할 말이 많은 주제인데. 진짜요? 네, 그럼요. 물론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중요한 거죠. 그전에는 남편하고 나만 생각했으니까 나 싼 데 가도 돼. 뭐 낭비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이 존재가 생기니까 이 존재한테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거를 사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뭐 엄마 아빠 만족에는 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생각, 자존감, 애착, 엄마 아빠와 만드는 경험, 추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자, 뭐 옷 이런 걸 몇백만 원짜리 돈이 너무 많으시면은 해도 되시겠지만 이렇게 가정생활에 무리할 만큼은 정말 하실 필요가 없다. 불안해하지 마셔라라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까지는 오케이. 뭐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산후조리원 동기들을 이제 유아차 끌고 와서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카페 이런 데서. 근데 나는 그 SPA 막 이런 브랜드 입고 딱 갔는데 상대는 막 구씨 입고 왔어.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본인까지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리원 퇴소하고요. 그 조리원 동기맘들이랑 같이 이제는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문화센터는 좀 아시다시피 백화점에서 하는 아카데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명 촉감놀이라든지 영어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센터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동기들이랑 가는 게 특히나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강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 오는 엄마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 엄마가 무슨 가방을 맸는지, 누구 엄마가 어떤 구두를 신고 다니는지 이런 게 아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아이고.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내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하하. 한 번도 이렇게 본인 치장에는 관심이 없었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가 사달라고 하니까 일단 한 씨는 무리해서라도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요. 그런데도 아내의 요구가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엄마들 다들 문센 다닐 때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우리도 외제차로 바꾸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야, 자 이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네. 그런 아내의 어떤 네.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아, 이해는 물론 되죠. 여자들 뭐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여성이 어딨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아니 학부모 모임에서. 아이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아이 엄마로서 또 엄마들 모임에 가면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엄마 모임에 가면 일단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코트 딱딱딱 걸치고 백들도 딱딱딱딱 놓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 일부러. 뭐 일부러인지 그냥 그냥 논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여자들은 저 백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혼자 너무 이제 뭐 후줄근한 백을 놓으면 나도 좀 속상하고 내 아이 나를 무시하면 내 아이도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고 사실 인지상정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만났는데 정말 막 너무 좋은 차 타고 오면 나도 저런 차 타고 싶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거에 대한 반론 우리 박 변호사님이. 글쎄요, 저는 뭐 여자분하고 남자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뭐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이제 아기가 2살이 됐어요. 네. 2살이 됐는데 이거 해야 된다. 네. 영어 유치원.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조언을 했어요. 이제 거기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계속 그 모임에는 나갔던 것 같고 급기야는 영유 상당히 비싸죠. 영어 유치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 요즘 애 낳기 전에도 대기한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무조건 빚이라도 내 가지고 해야 된다. 오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대출 얼마냐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상황이 무너진 겁니다. 영어 유치원에 무조건 보내. 왜냐하면 친구들도 거기 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된다. 근데 결국은 그 돈을 대기도 힘들었고 빚까지 내서 유치원에 보낸다? 이 한 씨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고급 산후조리원 가더니 이 변한 우리 아내 빚내서 이제는 영어 유치원까지 보낸다는데 어쩌면 좋겠냐. 자 일단 우리 팀장님부터 아유 진짜 이런 며느리를 본다면 진짜 우리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답한데요. 사실은 능력이 되면 보내면 되지만은 아까 박사님 얘기한 대로 능력이 안 되면 자기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막무가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능력으로는 설득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 계신 박승희 소장님한테 오게 되면은 전문가가 상담하면은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은 이해가 돼요. 막 이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아니,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죠. 이해가 되는 거하고 중요한 건 다릅니다. 이해는 되지만 행복한 아이들은 결코 돈으로 바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제가 수없이 봤어요.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가 화목한 아이, 가정 분위기가 따뜻한 아이,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 부모들끼리 행복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면 더 좋겠지만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정 분위기가 허박해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다 양보를 하겠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그렇죠. 건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저는 돌아오게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계속 돈이 있어야 이게 뭐 가능한 거거든요. 예. 명품이라든지 외제차라든지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근데 실제로는 뭐 없어요. 뭐 없는데 어쩝니까? 뭐 빌려줍니까? 저 영어 유치원 간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저런 시절이 있지만 결국은 좀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차이가 나면 못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 동기들. 동기들 못 만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집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은 안 된다. 거짓말 하세요. 대출 못 받는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만 막고 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말씀 많이 하시네요. 네, 일단 나루모니님 눈 높이는 건 쉬워도 낮추기는 너무 힘드니까 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프랑가누님 뱁새 가랑이 찢어지겠네요. 체리리님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하셨습니다. 엔젤님도 이해는 가지만 선 넘은 거예요라고도 하셨습니다. 아, 예, 뭐 오늘은 이 아내분에 대한 성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